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김태현 팀장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음 AI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건데 네네네. 이름이 참 예쁘네요. 마음 네, 마음 AI. AI. 네, 이쁩니다. 네. 뭐 AI 관련 회사인 거는 이제 사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쵸.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일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을 조합해 가지고 AI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하고 인공인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인 마음 AI를 개발해서 상용화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들하고 정부한테 초개인화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말부터죠. 동사는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워브라는 모델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모델은 AI 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그다음에 AI API 사업과 기타로 구분이 되고요.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 70.6%, 20.5%, 5.1%,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촬영 오기 전에 팀장님 보고서를 다 쭉 읽어보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였는데 이제 맞습니다. 사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마음 AI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다는 거는 뭔가 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 신성장 사업이 또 네네.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가 이제 플랫폼화를 했거든요. 마음 AI를 이제 네. 그 아까 모델을 런칭하면서 이 플랫폼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적극적인 R&D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 동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종합 플랫폼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구축형 서비스인 SI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타사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는 동사의 수익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동사는 마음 AI를 런칭을 했었는데요. 이 마음 AI는 2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이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단에 모듈 4개, 그다음에 미들웨어에 모듈 2개, 뒷단에 모듈 7개, 비즈니스 응용 모듈 7개, 인프라 모듈 4개 등 총 2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듈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여기다가 그 미들웨어에다가 그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챗 GPT라든가 초고대 언어 모델을 연결을 해가지고 마음 AI 2.0을 런칭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마음 AI에서 제공하는 음성, 시각, 사고, 대화형 AI 엔진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맞춤형으로 구현된 AI 모델을 바로 연동해서 아주 신속하게 AI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산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개별적인 기업들을 보통 보게 되면 음성 인식이나 얼굴 인식 등 기술이 뭐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개발하는 기술이 많은데 동사와 같이 국내에서 개별적인 기술을 토대로 플랫폼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네이버 클라우드, 솔트루스 등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D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동사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워브예요. 이 워브라는 거는 약자인데 월드 모델 for robotics and vehicle control이라는 건데요. 약간 테슬라의 모델을 좀 약간 본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차량이나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파 버전을 소개를 했고요. 올해 뭐 상반기 중에 버전 2, 3을 내놓을 계획인데 저는 관건이 될 게 이 동사가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가 얼마나 잘 수집할 수 있는가 이게 참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에서 내놓은 AI 플랫폼 마음 AI로 사명이 이제 좀 변경이 된 상황이고 네.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함께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팀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해 보시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적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매출액이 지금 한 76억 원 나왔어요. 한 30% 정도 YOY 증가한 실적이고 영업 적자가 29억 원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은 38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이제 다른 AI 기업들과 비슷하게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업 적자가 이제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 매출액을 103억 원 정도로 해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면서 42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요인은 첫 번째는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인력을 좀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 조절 수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면 동사가 엔비디아의 DGX H100을 한 5대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이제 비용으로 잡힐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비용으로 잡힐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실적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 외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는 작년 3월에 전환사채를 15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에 따른 평가손익이 영업액 손익도에서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장한 지 2년여 정도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으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뭐 이게 딱히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동사는 2023년 예상 PSR로 보게 되면 17.3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PSR 밴드가 7.7배에서 25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은 걸 감안을 하면 중상단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는 상장한 다음에 2년밖에 되지 네. 않아서 데이터가 길지를 않고요. 그리고 2023년 연초부터는 뭐 챗 GPT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이 점은 투자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제 고객군들이 B2B하고 B2G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큰 기업, 대기업들은 B2C 주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큰 대기업들이 B2B라든가 B2G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CC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콜센터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KT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거기 진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면 시장 경쟁 강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현 팀장님과는 마음 AI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 하시면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흥국 F&B라는 회사입니다. 좀 가벼운 회사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인데 어떤 회사인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다들 카페 많이 가실 텐데요. 저희 뭐 유명 프랜차이즈 중에 스타벅스에 가면 자몽 허니
블랙티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그런 요새 비카페, 비커피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음료 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국 F&B는 2008년에 설립된 카페 토탈 솔루션 ODM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프리미엄 비열 처리 카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차별화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일 농축액 부분에서 시장 선도자로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품목별 매출 비중은 음료 베이스 39.4%, RTD 주스, 그러니까 레디 투 드링크 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2.7%, 커피류 9.9%, 푸른 23.7%, 스무디 4.8%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커피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도매상, 개인 카페, 온라인 등이며 최근에 굉장히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의 가장 특징을 보면 과일 가공품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일 가공품은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드링크를 마시기 위해서는 제품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사는 과일의 맛과 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가열 방식인 HPP 초고압 공법을 통해서 프리미엄 과일 농축액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의 베스트셀러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자몽 농축액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도 동사 매출액의 약 10%가 자몽 농축액 1.5리터짜리 단일 제품에서 나올 정도로 제품력, 브랜드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는 카페 솔루션 토탈 프로바이더로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일 농축액 외에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뭐 디저트나 요새 베이커리류 그리고 다양한 뭐 커피, 뭐 콜드브루라든지 뭐 빙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카페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주요 제품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보시면 뭐 스타벅스, EDR을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보시면은 뭐 JW 메리엇이나 뭐 포시즌, 뭐 롯데호텔 뭐 이런 데처럼 호텔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흥국 F&B라는 회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 원재료 소싱을 받고 있는 모닝듀 F&B 그리고 국내 온라인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흥국 프레시 그리고 상해 법인을 통해서 중국 유통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테일러 팜스라는 B2C 전문 브랜드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원재료 상품 소싱, 제품 개발 및 생산, 유통 판매의 풀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리포트 제목에 자허블 한잔 할까요? 라고 써놓으셔서 저는 네. 자허블이 뭔가 했는데 네. 자몽 허니 블랙 네. 이었다는 걸. 동사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품목인 자몽 농축액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뭐 카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없으면 못 살고 그쵸. 또 카페를 하루에 뭐 한두 번은 이제 다 그쵸. 가는 특히 시대니까. 저희처럼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3번, 5번씩도 네, 가시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카페나 커피 전문점 시장은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동사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카페 시장을 봐야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커피 외에도 건강지향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카페를 3번, 5번씩 가다 보니까 커피는 한두 번, 나머지는 사실 저도 과일 음료라든지 티 종류를 좀 맞아요.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빅커피 음료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빅커피 음료, 그러니까 과일 농축액, 스무디, 주스 같은 제품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동사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페 산업은 좀 해외하고 좀 다르게 카페 자체를 좀 즐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스타벅스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약간 고품질의 커피 음료를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는 그런 문화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사실 카페는 굉장히 우리나라 카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를 보면 2017년에서부터 2021년까지도 연평균 14.5% 성장을 하며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는 국내 커피 전문 시장은 카페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를 즐기는 문화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그거에 따른 차별화 전략, 신규 수요 창출을 하는 카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쪽에 이 한국 F&B는 유리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국내 커피 전문점의 좀 트렌드가 좀 크게 소비 양극화라는 큰 틀에 맞춰서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신규로 저가형 테이크아웃 브랜드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옆에서 보시면은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를 좀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탑5 브랜드 점포 수중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가형 그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커지고 있지만 워낙 잘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 그것대로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는 직영점 전략,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갖고 있고 매장마다 동일한 맛을 구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시면 시즌별로 굉장히 신메뉴를 많이 출시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뿐 아니라 빅커피 음료, 베이커리, 샌드위치, 샐러드, 기타 등등 다양한 고마진 신제품 확대를 통해서 고객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표를 보시면 좀 놀라운데요.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점당 매출액 추이를 2021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커피 전문점들 같은 경우에는 점당 매출액이 2억에서 5억 내외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점당 매출액이 거의 15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좋은 브랜드, 그리고 커피 외에도 빅커피 음료, 샐러드, 아까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 그 외의 좀 고마진 제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최근 카페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아까 저희 한국 F&B 제품 목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베이커리라든지 디저트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프로바이더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별다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즘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커피는 기본이고 네. 시즌별 음료 혹은 네. 신제품이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인증샷을 찍어야죠. 맞아요. 네. 또 예쁜 음료 이런 게 또 네네. 화두가 되면서 네. 정말 이 카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F&B 과일 농축액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서두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포인트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과 연계되는 그 카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카페 사업의 동반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카페 시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B2B 위주의 사업을 연계해왔다면 최근에 테일러 팜스라는 B2C 전문 브랜드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B2C 영역으로도 확장을 할 거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카페 시장이 프리미엄이랑 초저가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 카페가 꾸준한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계속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는 자목 농축의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이런 걸 잘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부적으로 R&D 센터를 통해서 프레시 R&D 센터를 통해서 자목 농축액 외에도 레몬 농축액, 샤인머스켓 농축액, 그리고 최근에 유행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업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혹시라도 동사가 그 트렌드에 조금이라도 늦춰졌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패스트 팔로우로서 동사의 고객사들이 빨리빨리 그런 비슷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꾸준하게 카페 시장의 동반 성장자로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또 이제
뒤에서 B2B 브랜드, B2C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그 최근에 홈카페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홈카페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래서 카페뿐만이 아니라 홈카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B2C 제품도 많이 출시를 해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테일러 팜스라는 B2C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혹시 그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배변 활동을 좀 촉진해 준다고 해서 푸른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엄청 유명하죠. 네. 2021년 7월 동사는 국내 1위의 푸른 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미국에서도 유기농 푸른의 시장 점유율 70% 이상의 1위 기업이고요. 동사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원래 테일러 팜스의 메인 제품이 건자두, 그리고 푸른 주스, 디버터라고 하는 이너 뷰티 제품이 있었는데요. 동사는 이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이 디버터의 다양한 맛을 가미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였고요. 또한 이 테일러 팜스가 갖고 있는 CJ 올리브영을 비롯한 로드샵, 온라인 등의 이런 B2C 채널을 통해서 동사의 제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사는 테일러 팜스 인수를 통해서 B2C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및 제품, 그리고 로드샵을 비롯한 B2C 유통 채널 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는 푸른 기반의 신제품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두 번째로는 테일러 팜스 제품의 중국 및 동남아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F&B 제품들의 B2B 그리고 B2C 거래처 확대를 통한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F&B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2023년 한 해의 실적은 좀 어땠을까요? 네, 2023년 실적은 매출액 996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 영업이익률 9.7%, 지배주주 순이익 107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7.6% 정도 매출이 성장하였는데요. 음료 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을 하였으며, 그 테일러 팜스의 푸른이 2022년도에 상반기에 원료 수급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매출이 부진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이게 원활하게 다 해소가 되어서 테일러 팜스가 3분기까지 누적이 전년 동기 대비 81.4%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 매출의 성장을 좀 이게 많이 견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음료는 원래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푸른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연간 실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굉장히 일회성으로 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거의 2022년 4분기에 푸른만 거의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는데 2023년 4분기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좀 많이 부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또 상장되어 있는 식음료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네네.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네네. 네. 실제 동사 2023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PER 7.4배, PBR 0.8배 수준입니다. 그 동사의 비교 기업으로 음료를 좀 보고는 싶었는데 음료는 좀 상장 회사 중에 음료 OEM은 좀 상장 회사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식음료 ODM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보았습니다. 이 회사들의 2023년 예상 실적 기준한 밸류에이션 평균이 PER 14.3배, PBR 1.4배 수준으로 동사가 동종 기업 대비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실제 동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 식품, 음료, 담배 섹터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상장 이후에 그 PER, PBR 밴드 차트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 구간은 밴드의 하단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식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좀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어야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매출 및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이런 업체
업체들한테는 리스크 요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R&D 센터를 통해서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통해서 이거를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B2B뿐만이 아니라 B2C 채널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매출 및 이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꼭 자허블 한 잔 하시길 바라겠고요. 흥국 F&B 박선영 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